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정신과학에서 정신세계의 구축이라는 책에 있는 이 내용 중에 체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딜타이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과 비견에서 역사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칸트의 순수이성은 의식적 자아의 구성 요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역사이성은 초월적 자아의 그러한 구성 요소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의식적 자아가 감성을 통해서 오성을 통해서 이성을 거치면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 법칙을 산출하는지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 대한 관찰과 사유를 통해서 법칙을 산출한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이제 딜타이는 정신 세계에 대해서도 초월적 자아라고 합니다. 초월적 자아가 정신 세계를 인식하는데 여기에서 정신과학이 성립하는데 이 초월적 자아에서 활동하는 이성을 역사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역사라는 것은 삶을 의미합니다. 삶을 시간과 공간 위에 펼쳐 놓았을 때 그것은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이성이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삶을 파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구조까지 산출하는 그러한 이성을 사실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의 감성, 오성, 이성 대신에 여기에서는 체험, 표현, 이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체험을 하지요. 이것이 초월적 자아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인식 방법입니다. 의식적 자아에 있어서는 인상, 감성을 통해서 어떤 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인식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 대신에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표현이 됩니다. 그 수로의 형태를 통해서 이제 개념의 형태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이게 타자에게 이해가 되면서 그러면서 정신적 세계가 이렇게 산출된다. 이런 공식을 딜타이가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순수 이성에서 자연 세계를 관찰하고 사유를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자연 법칙적 세계를 이제는 정신 안에서 찾은 것이죠. 정신 안에서 체험과 표현과 이해를 통해서 이 정신 세계가 구축이 된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의 모든 누적물이 현재의 이러한 정신적 세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과학에서 정신세계의 구축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사실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맨 앞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체험은 또한 자연과학에서 인식에 해당됩니다. 외적 경험이 자연세계에서는 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과학의 출발점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세계에서는 내적 경험으로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인식과 비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출발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내적 경험이고 정신과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과 삶을 딜타이는 거의 같은 용어로 사용합니다. 저기에서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 온몸으로 느끼는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삶이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인식의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삶이 정신과학에 있어서는 인식의 출발점이다. 여기서부터 정신과학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은 하나의 연관으로서만 성립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끊이지 않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체험한 것은 하나의 연결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 체험은 하나의 연관 구조로만 존립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체험들도 나름대로 우리 안에서 표상을 느낌으로서의 어떤 표상을 산출시키는데 이러한 표상들이 연결체로서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상들의 연결체로 체험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체험들은 과거의 체험은 우리 안에서 의미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들이 쭉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의미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말하자면 가치의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느낌으로, 얼마나 나에게 체험으로 다가오는지를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기대와 목적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체험은 의미의 연관으로 되어 있고 하나의 연결체로 되어 있다. 우리 안에 그와 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구조적 통일체로서의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을 했을 때 이 모든 체험은 내용을 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체험은 내용을 갖는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태도의 방식을 유발시킨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체험과 그 내용들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태도의 그러한 방식들,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어서 구조적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 체험들이 강렬했을 경우에 이것은 나의 관계로까지 이어진다. 그러니까 체험과 내용과 태도 방식들과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나와의 관계, 내 안에 있는 이 절대 자아와의 관계로까지 이어져 있는 구조적 통일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의 의미와 같은 내용을 형성하고 이것은 하나의 태도를 결정하며 또 이 태도는 내 이 절대적 자아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구조적 통일체로서의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심적 연관의 구조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체험들이 이렇게 의미로 해서 모이고 쌓여서 연결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구조의 틀을 이루고 있다. 우리 안에서 심적 연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져서 심적 연관의 구조적 틀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이 정신세계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정신세계에 대한 바탕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또한 나의 주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경험되어지는 모든 다른 체험들은 여기에 이제 흡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험이 여기에 귀속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체험들에 대한 태도를 바로 이 심적 연관의 구조적인 틀이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주체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반성에 의해서 이렇게 생성되어지는 구조적 틀이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체험의 개념인데 이 체험은 그냥 혼자 고스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의미로서 정신세계의 구조적인 틀을 내 안에서 형성하고 있다. 나의 주체를 이룬다. 이렇게 지금 딜타이는 체험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험에 대한 그 주체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절대적 자아라는 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딜타이는 체험과 관련해서 역사 이성의 실제적 범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서 실제적 범주라는 뜻은 정신세계의 파악을 통해서 무언가가 실제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주란 것 자체가 무엇에 대한 인식을 하거나 인식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 자체를 산출도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역사 이성이 무엇을 산출해내는가, 이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이성이 정신세계와 관련해서 무언가를 산출해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역사 이성이란 것은 칸트의 순수 이성과 이제 비교가 되는데요. 칸트의 그 순수 이성에서는
범주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 범주란 것은 무엇을 인식하는 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무엇을 산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이성에서는 자연 세계에 있는 인과율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인식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지속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또한 새로운 그러한 자연 법칙을 산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자연 법칙이 또 그곳에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순수 이성이 자연 법칙에 대한 산출자이다, 제정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칸트가 했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형태로 지금 딜타이가 이것을 역사 이성에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역사 이성이 이 범주를 통해서 무언가를 실제적으로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놀라웠게도 딜타이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최초의 범주는 시간성이다, 이 말을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범주는 시간성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딜타이는 시간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이성이 맨 먼저 창출해낸 것이 시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관련해서는 여기에는 많은 철학적인 개념들이 담겨 있습니다. 칸트는 시간의 내용물을 수학이라고 했고요, 산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 법칙을 이룬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사학적인 세계를 이해할 때 신화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신화의 세계 속에서 보면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이 크로노스가 창조자인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면서 계속 무엇인가를 산출해냅니다. 시간이 없으면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은 무언가를 산출해내는 그런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창조자라고 얘기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죠. 우라노스의 아들이 크로노스인데, 우라노스는 어떠한 하늘을 말합니다.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크로노스가 시간이 이제 모든 것들을 산출해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은 시간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은 시간에 대한 창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씨앗처럼 꽃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하나의 창조적인 창조자의 이론으로 이렇게 사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에서 모든 실제들이 생겨납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생겨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에는 묘한 특성이 있는데요, 현재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경우에도 과거를 현재에 있어서의 회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미래는 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딜타이도 그것을 고스란히 가져옵니다. 딜타이도 최초의 범주로서 시간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에서만 실제가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현재에서 실제가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성의 범주가 실제성을 산출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시간성이라는 이러한 범주가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역사 이성이 사실은 시간을 산출하고 있고, 또 이 시간이 실제를 산출하고 있다. 지금 이러한 얘기를 딜타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에게 있어서도 범주가 갖는 의미는 인식과 산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연 사물을 보고 그 안에서 인과율을 인식하고요, 또 자연 사물에게 자연 법칙을 산출해냅니다. 이와 같이 범주가 갖는 의미는 인식과 산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이성에 있는 그 범주는 시간에 대해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순수 이성이 우리 안에서 자연 법칙을 산출하듯이 우리 역사 이성이 시간을 산출하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정신 세계의 하나의 법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강조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성이 시간성의 범주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서 시간성을
창출해내는데 그 시간에 의해서 실제가 산출된다. 델타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의해서 실제성이 산출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현재이다. 그리고 시간에는 현재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현재를 강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의 강물에 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그러한 정신 법칙 위에 정신 세계가 이제 설립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이성의 실제적 범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이성에 하나의 범주적 기능이 있는데 이 범주적 기능의 최초의 범주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시간에서 실제적인 것들이 산출되고 있다. 이렇게 딜타이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성이라는 범주는 또 계속해서 또 다른 범주를 산출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에서는 실제성을 산출하는데요. 과거에서는 의미를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과거는 우리에게 의미로 자리 잡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의미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딜타이는 의미의 범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산출하는 기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과거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의미를 산출하는 기능이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역사 이성에는 삶의 의미들을 산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가 연관을 이루어서 정신적인 세계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세계가 이렇게 의미의 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도 또한 현재로 파악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목적과 기대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를 유발하는 것이죠. 행위를. 그래서 이 역사 이성에서 정신적인 어떠한 행위까지 유발시키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 이성이 절대 자아의 하나의 기능인데요. 그런데 이 딜타이의 절대 자아는 헤겔의 절대 정신이나 피테의 절대 자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딜타이는 헤겔의 절대 정신을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절대 정신에게 우리의 절대 자아가 예속되어 있다면 이 절대 정신에게서 이 절대 자아를 통해서 절대 자아에 있는 그 역사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정신적인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겔이 절대 정신의 자기 전개, 자기 표출이 역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것을 딜타이는 이런 형태로 해서 논증을 사실은 한 것입니다. 헤겔은 절대 정신이 자기를 이 세계 속에 펼쳐놓은 것이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너무 관념론적으로만 주장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딜타이는 이런 형태로 해서 그것을 논증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역사 이성 이면에 있는 절대적 자아, 그리고 절대 자아 이면에 있는 절대 정신, 여기에서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역사가 전개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딜타이가 절대 정신을 강조하고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딜타이는 오히려 이 사이에 있는 객관 정신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형이사학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이 절대 정신에 의한 역사,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 이성 안에 있는 이 범주가 이 시간성을 창출해내고 그 시간성은 또 여러 가지 의미의 범주를 창출해내고 또 기대와 목적의 범주를 창출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모여서 하나의 흐름을 이루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삶의 범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역사 이성이 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흘러나온 삶의 범주, 그러니까 시간이 모든 것을 지금 창조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조할 때마다 하나씩 범주가 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성의 범주에서 의미의 범주, 기대와 목적의 범주, 또 삶의 범주, 더 나아가서는 포괄적 범주로서 의미 연관의 범주를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 의미들이 끊이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실체를 이룬다. 그 기능이 역사 이성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의 삶의 범주를 얘기할 때 딜타이는 변증법적 발전을 한다 하면서 정립을 현재라고 말하고요. 또 이 현재가 과거가 돼버리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반정립이라고 얘기하고, 미래가 현재로 또 이루어져서 종합을 이루죠. 그래서 종합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부단히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포괄적 범주로서 하나의 연관을 이루었을 때는 하나의 의식의 통일체를 이룬다. 그리고 의미로 하나의 연관을 이루어서, 이건 역사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하나의 통일된 구조를 형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객관 정신의 단계이다. 우리 이 주관적 자아도 이러한 객관적 정신으로 고양될 수 있다. 고양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딜타이는 역사 이성의 실제적 범주를 얘기하면서 이 체험에서는 이 실제적 범주들을 산출한다. 이게 실제적 범주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실제적 범주에서 산출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내용을 고스란히 옆에다 옮겨놓은 것입니다. 역사 이성의 산출물은 체험에 있는 시간성, 의미성, 연관성, 이것이 이제 역사 이성의 산출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방 제가 범주를 얘기하면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사실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잠깐 보면은요. 역사 이성의 범주가 산출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은 시간성을 산출함을 통해서 실제를 산출했다. 그래서 딜타이에게 존재하는 시간은 현재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실제의 뿌리는 현재에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삶은 현재에 떠있는 배이고 현재가 모든 실제를 산출한다. 두 번째는 의미인데요. 정신의 세계에서 의미를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정신 세계에서 하나의 구조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를 말합니다. 과거는 의미로서만 현재에 세워져 있다. 현재라는 실제성 속에 의미라는 내용물 혹은 건축물로서 쌓이고 있다. 삶과 역사적 세계의 고유한 범주이다. 자, 의미는 과거가 의미가 되는 거고요. 현재는 우리의 가치를 이룹니다. 체험의 그 중요성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현재에서 부각이 되고 부각되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목적은 그 미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이제 행위가 산출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정신적 행위가 이렇게 역사 이성에서 이렇게 초월적 자아에서 더 나아가서는 절대정신에서 그 행위가 산출이 된다는 것이죠. 딜타이는 절대정신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객관정신까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객관정신도 이 절대 자아가 그렇게 고양이 된 형태의 객관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의미 연관이 있습니다. 의미로 연관되는 통일된 구조를 형성한다. 이렇게 통일된 구조를 형성하는 범주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틀을 이루어서 꽉 잡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사 이성이 그 정신적 세계를 지탱하고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삶은 시간의 흐름 안에서 모든 의미들이 인류의 전체적 의미와 통일적 연관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통적 바탕으로 작용을 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의미 연관이라고 하고 객관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연관이나 객관 정신은 모든 역사의 누적물들이 다 하나의 의미 연관을 이루고 있고 이것이 객관 정신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객관 정신에서 하나의 표상의 세계가 산출이 되어서 그 표상의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객관 정신으로 고양이 되어서 여기에서 이제 정신 세계가 출현을 하는 것이고 그 정신 세계 안에서 우리는 또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딜타이는
자연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세계가 우리 안에 사실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출발점은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딜타이의 체험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